여러분, 만약 당신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순간 단 한 번의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혹은 모든 희망이 사그라든 절망의 벼랑 끝에서 오직 하나의 지혜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다면 그 감격은 또 얼마나 클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중국 대륙을 뒤흔들었던 적벽대전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가장 극적이고 생생한 답을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전쟁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던 강자가 어떻게 파멸에 이르고 한없이 나약해 보이던 존재들이 기적 같은 반전을 이뤄냈는지 그 숨겨진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예측 불허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진정한 지혜와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는 끝났다고 입을 모아 말하던 그 순간, 과연 어떤 지혜와 용기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압도적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때는 서기 208년 후한 말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북방을 통일하고 거대한 세력을 구축한 조조는 이제 대륙의 남쪽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죠. 그의 군대는 마치 거대한 용이 대지를 뒤덮듯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말발굽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며 모든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조의 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장강을 새까맣게 뒤덮은 거대한 함선들은 마치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성체와 같았습니다. 그 위용은 가히 압도적이어서 감히 맞설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조조는 스스로를 천하의 주인이라 여기며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웃음을 지었죠. 그의 눈에는 이미 천하가 손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남쪽에 남아있던 유비와 송건 세력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희망마저 사그라든 눈빛으로 지친 발걸음을 옮기던 유비와 그를 따르던 백성들의 모습은 한 폭의 비극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모든 것을 잃고 떠도는 유비군에게 조조는 거대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장강의 남쪽을 지키고 있던 송건 진영 역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조의 거대한 군세가 다가오자 많은 대신들이 항복을 주장하며 회의실은 불신과 공포로 가득했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 차라리 항복하여 목숨을 보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비와 송건은 어떻게 이 거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군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순간에도 역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반전을 품고 있기 마련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한 줄기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비와 송건, 두 세력의 절박한 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송건 진영에서는 압도적인 조조의 군세 앞에서 항복하자는 의견이 팽배했죠. 하지만 주유와 노숙 같은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장강이라는 천혜의 요새와 함께 무엇보다 조조의 오만함 속에 숨겨진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유비의 책사 제갈량은 송건을 설득하기 위해 강동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갈량의 등장은 송건 진영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지략가로 꼽히던 주유와는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죠. 서로의 깊이를 가늠하고 상대의 수를 읽으려는 듯한 그들의 대화는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듯했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을 경계하면서도 그의 비범한 통찰력에 내심 감탄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은 대의를 위해 손을 맞잡게 됩니다. 조조의 거대한 군세에 맞서기 위한 유비와 송건의 연합이 마침내 결성된 것이죠. 하지만 연합이 결성되었다 한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80만에 달하는 조조의 대군에 비해 연합군의 병력은 고작 5만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갈량과 주유는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조조군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조조가 가진 막강한 힘 뒤편에 숨겨진 치명적인 허점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조조군의 수전, 미숙이었습니다. 북방 출신 병사들이 대부분인 조조의 군대는 넓은 강에서 배를 타고 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물살과 흔들리는 배멀미에 고통받는 병사들이 속출했죠. 또한 멀리 북쪽에서 내려온 대군이다 보니 풍토병과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병사들이 쓰러져갔습니다.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조조군의 내부에는 불안과 동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조가 가진 오만함이 만들어낸 빈틈이었을까요? 연합군의 지략가들은 이 약점들을 교묘하게 역이용할 기발한 계책들을 세웁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고육지계였습니다. 이는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속이는 처절한 기만술이었죠. 노장 황계는 거짓 항복을 위해 주유에게 매를 맞으며 피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연합군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황계가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이 그의 등을 가르고 살을 찢는 순간에도 황계는 오직 대의를 위한 희생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처절한 연기는 조조의 의심을 한층 더 누그러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기만책인 연한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방통이라는 인물이 조조를 찾아가 배멀미를 줄이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함선을 쇠사슬로 엮어 거대한 하나의 육지처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설득했죠. 오만함에 가득 찬 조조는 이 달콤한 유혹에 쉽사리 넘어갔습니다. 북방 출신 병사들이 배멀미로 고통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조조는 방통의 제안이 병사들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수많은 전함을 쇠사슬로 묶어 거대한 해상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조조의 함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표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강가에 촘촘히 엮인 조조의 함선들을 바라보며 연합군 지휘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쳤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계책을 성공으로 이끌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계획에는 중요한 변수가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군요. 조조의 함대는 그렇게 거대한 해상 요새가 되었지만 연합군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결정적인 변수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바람이었죠. 북서풍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겨울, 불을 이용한 공격은 오히려 자신들의 함대마저 위협할 터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순간 제갈량은 홀로 천문지리에 통달한 듯 오직 동남풍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저 허황된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을 읽어내는 신묘한 지혜였을까요? 연합군의 간절한 기다림 속에 시간은 흐르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모두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죠. 강물은 여전히 차갑게 흐르고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북서쪽에서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혹은 자연의 섭리가 응답이라도 한 듯 고요하던 강물 위에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차갑던 공기 속에서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북서풍의 거친 숨결은 점차 잦아들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머금은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깃발들은 이제 북서쪽이 아닌 동남쪽을 향해 힘차게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합군 지휘부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졌을 겁니다. 제갈량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황계 장군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화공선에 기름을 가득 싣고 겉으로는 항복하는 척조조의 진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조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황계가 자신에게 투항하려 한다는 거짓 보고에 이미 기고만장해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가 예상했던 항복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타오른 화공선들이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조조의 함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남풍은 이 불길을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고 쇠사슬로 묶여 움직일 수 없었던 조조의 함선들은 거대한 불길에 속수무책으로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암이 강물을 뒤덮듯 불길은 삽시간에 강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밤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조조의 오만과 방심이 타오르는 절망의 불길처럼 보였을 겁니다. 병사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배들은 산산조각 나고 거대한 함대는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조조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겠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불타는 강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뒤늦게 깨달았을 겁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던 그의 대군이 단 한 번의 오만과 방심으로 인해 거대한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조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패잔병의 초라한 그림자만이 남았을 뿐이죠. 연합군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불타는 강을 배경으로 혼비백산 도망치는 조조의 잔당들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이 순간 강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붉은 피와 불꽃의 강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절망의 순간 지혜와 용기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어우러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같은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강자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약자들은 절망의 늪에서 기적을 일궈낸 것이죠. 이 불타는 밤은 단순히 전투의 승패를 가른 것을 넘어 인간의 오만과 지혜, 그리고 운명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며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거대한 불길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적벽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강물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날 밤의 붉은 불꽃은 조조의 천하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송두리째 태워버렸죠.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좌절과 허망함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단 한 번의 방심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유비와 송건 연합군의 지략가들 주유와 제갈량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쳤을 겁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천하대전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가져온 막중한 결과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역사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겠죠. 이 거대한 불꽃은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바로 촉오라는 세 개의 강국이 천하를 삼분하는 이른바 삼국 정립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한 세력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없는 견제와 균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불길이 휩쓸고 간 강가에는 거대한 함선들의 잔해만이 처참하게 널려 있었지만 그 위로 떠오른 아침에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평화로웠을 겁니다. 이는 승패를 초월하여 인간의 오만과 지혜, 그리고 운명의 거대한 흐름이 남긴 깊은 여운을 상징하는 듯했죠. 적벽대전은 비단 1800년 전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들 앞에서 혹은 거대한 조직이나 시스템에 맞서야 할 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강자가 얼마나 쉽게 오만과 방심에 빠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자들이 어떻게 지혜를 모으고 약점을 파고들며 기회를 포착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전투는 단순히 병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기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판단, 그리고 굽히지 않는 용기가 결국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명확히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짜낸다면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불꽃이 모든 것을 삼키고 사라진 적벽강 위에는 승패를 넘어선 인간 본연의 지혜와 오만, 그리고 운명의 무게만이 묵직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전투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죠. 다음 시간에는 삼국지의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던 읍참마속의 비극적인 결단 속에서 진정한 리더의 고뇌와 책임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를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